저희 아버지도 나 죽으면 제사 좀 해다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겠다고. 얼마 전에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두 분 혹시 제사 지내시나요? 저희 집은 지내는 집이긴 한데 네, 지냅니다. 혹시 지내시나요? 네, 지냅니다. 네. 저도 지내요. 저도 지내고 왔습니다. 네, 한국인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유교 문화에서 온 건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제사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제 옆에 있는 이 정욱 씨가 굉장한 애국 보수지만 제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아, 썰이요? 일단 이 제사라는 문화가 전 솔직히 이름을 좀 세게 말하면 좀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제사라는 문화에 대한 약간 기준이 다 제각각이고 솔직히 음식 앞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되게 엄청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면은 엄청 소중하게 다루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제사 전에 먹지도 못하게 해요. 야, 너 이거 음식에 손대지 마. 야, 이거 뭐 정갈하게 놔야 돼. 이러면서 음식 앞에다가 심지어 넙죽 절을 해요. 근데 끝나고는 먹어요. 다 끝나고는. 그게 개의중지했다가. 그냥 이런 점들이 웃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할머님, 어머님, 뭐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대한민국 문화가 시댁살이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랑 본인이랑 일면식도 없거나 전혀 영감도 없는 조상들한테 음식을 해다 바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혹은 이틀 내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친정으로 가는 이 전국의 며느리들을 보면은 이 명절이라는 거는 웃고 떠들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워야 하는데 하루 종일 무표정에다가 한숨만 나오는 이런 제사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걸 그대로 두는 거는 조금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제사가 이제 코리안 페미 제조기지 않나. 아니, 페미니스트가 맞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사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반박할 때 뭐 취사병들은 뭐 1년 내내 그걸 한다. 근데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취사병들이 고생하는 건 맞는데, 저는 뭐 그렇게 여성 우월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입장이지만 이 제사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건 팩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하고 싶으면은 시켜 먹거나 사 먹거나 아니면 남녀가 같이 만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시켜서 제사를 올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대충 이런 성격이셔가지고 치킨 사서 그냥 올려놓고 피자 사서 올려놓고 우리 아버지 신물물 좀 드셔보셔라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차라리 할 거면 그 정도.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른 돼서는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별의 동인을 확인하고 차별을 해체하는 과정의 하나의 어떤 그 담론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을 반차별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또 여성 우월주의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하죠. 그 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런 건 저도 반대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영적 측면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 앞에 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조상님들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님들께 절을 하고 조상님들 맛있는 음식 드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라서 사실 그 옛날에 그 워마드에서 그 뭐죠? 빵이요? 그 천주교에서 그 빵이 있대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한테 주면 그걸 받아 먹는 거거든요. 뭔지 알아요. 포도주 나눌 때 같이 나눠. 맞아요. 네. 그게 예수님의 그 뭐 신체 일부를 살점. 나눠주는 거라고 살점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조롱했다가 막
한국 천주교에서 난리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종교와 음식이라는 건 되게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막 그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하셔라. 원하시는 분이 직접 하셔라. 저도 약간 그런 입장.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명절만 되면 왜 여자들만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뒤집어 엎고 막 나도 요리할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혼나고 막 그래서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거나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느낌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사라도 없으면 가족들이 1년에 몇 번을 만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너무나 해체되어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라는 형식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뭐 조상님들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꽤나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건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명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명분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의미라는 건 확실히 인정해 줄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조상덕 본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 있는데 조상덕 안 본 사람들만 맨날 명절에 부침개 뒤집다가 가족 싸움 한다고. 그 글이 전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제사의 의미만 새기되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는 제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것 같긴 해요. 진짜요? 이어 나가고 싶어요. 그 문화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도권이 생기는 때에는 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사람들. 네, 유동님은 어떻게? 네, 뭐 저는 이게 좀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믿는거나 불교 믿는거나 뭐 이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로 기독교 깊게 믿으시는 분은 제사 절대 안 지내거든요. 제사는 지내는데 절을 절대 안 하거든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었어가지고 지금은 하시는데, 근데 전 중요한 게 이게 저는 거의 나중에 제사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제사를 마지막으로 직접 지내본 세대, 우리가 제사를 마지막으로 경험해 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 이제 막 제사 물려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그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리고 저도 뭐 살아서 잘해야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하는 게 저는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마 점점 갈수록 없어질 건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끼리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러한 문화로서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제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가더라도 휴일이. 뭐 그럴 때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 한 번 먹는 그런 문화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제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황동명서? 뭐 그런 거 뭐 놓는 홍동백서? 뭐 그런 거 놓는 방법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니 뭐 그건 고사하고 앞에는 한자도 못 읽잖아요. 아니 뭐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아무도 못 읽잖아요. 네. 한자도 못 읽죠. 근데 저는 이 제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혈육이 아닌 이 며느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이 40,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들에서 이미 그런 문화가 이 뇌 속에 이제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발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세대이신 분들은 당연히 다 모두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제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미개하다고 말한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뭐 음식의 절하가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이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야 네가 해, 너가 해, 여자가 해야지. 맞죠. 이게 그냥 진짜 너무 미개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했나? 그래서 문화가 못 따라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 명절만 되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 횟수가 늘어난다는 낭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그냥 제사하지 말고 같이 뭐 놀러 가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던 이런 식으로 좀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 죽으면 제사 좀 해다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겠다고. 제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사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당히 늘어난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제사 없어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사유가 그 840조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하나 구성이 되거든요. 오. 근데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뭐 네.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유가 있던지 간에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가 사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마 사실 표면일 거예요. 제사로 인해 싸운다는 건 표면인 거고 다른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생각보다 제사는 뭐 다 의견이 비슷해가지고 그럼 제사는 여기까지 하고